여론조사로 만나보러 민심의 선택 배수진 시간이 돌아왔어요. 배 자고면하지 않는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그리고 수 좌충우돌 정치평론가 수민킴입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요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밖에서 서영 PD가 너무 좋아하는데요. 왜 좋아하는 거지? 우리의 텐션이 지금 너무 좋은가 봐요 지금. 오늘 PD님 오늘 표정이 밝아요. 예. SBS. 그러니까. 왜 그동안 안 좋았는데 오늘 두 분 보니까 좋은 왜일까?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격조했어. 배추를 좋아하나? 자주 나와야 돼. 그래요? 이거 마이크 줄이겠다 그래도. 불안해집니다. 불안한데 네. 마이크 5분 정지가 나올 것 같은데. 자, 이거 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뒤에 민심이 어떻게 갈 것이냐. 근데 사실 이거는 구체적인 수치 안 봐도 뭐 당연히 민주당이 더 좋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 우리가 안 봐도 비디오인데 탄핵 여파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오늘 소개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무선 가상번호 전화면접 조사 실시한 결과이고요. 이 조사에서 어느 당을 지지하는지 물어보았는데요. 민주당 41. 사실 민주당은 계속 40 내지 41이 지금 한 6주 연속 유지되고 있어요. 국민의힘은 30%. 그러니까 지난 4주간을 보면은 36, 33, 35, 30.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 선거 전에 살짝 반등을 했다가 다시 이제 11% 포인트 차이가 나는 결과고요.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무선 자동응답 조사 결과입니다. 여기서는 민주당이 46.7, 국민의힘이 33.1. 그러니까 두 자릿수로 약 한 13% 포인트 가량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이제 탄핵 여파 이 작동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하나를 얻을 수 있는 게 그러면 대선 프레임이 이제 뭐 얼마 안 남았죠. 50여일 남았나. 대선 프레임이 탄핵 국면으로 가면 이거는 안 봐도 비디오인 거예요. 그건 뭐. 그러니까 이제 뭔가 다른 프레임 전환이 가능하냐. 그래서 요즘에 이제 이따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한덕수 이야기가 거론되는 것도 다 그런 이유가 연관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아니 이거 뭐 여론조사 기관마다 좀 다르긴 한데 오늘 두 개 소개해 주셨잖아요. 리얼미터는 탄핵 이후에 국민의힘에서 빠진 만큼 민주당한테 갔거든요. 거의 고스란히. 근데 갤럽은 그러니까 리얼미터 한 2% 정도. 2% 정도. 근데 갤럽은 보니까 국민의힘이 5%훅 빠졌어요. 근데 민주당은 그대로예요. 원래 그냥 상식적이라고 하면 국민의힘에 실망한 게 그냥 민주당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안 가는 이유는 뭐예요? 그 사이를 건너기가 상당히 어렵죠. 뭐 당의 이념적 거리가 가깝든 아니든 간에 골이 깊게 파여 있고 갈 거였으면은 벌써 갔거나 아니면 적어도 무당층으로 빠졌거나 뭐 이런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당에서 지지를 철회한다고 해서 다른 당으로 바로 가지는 않는다. 무당층으로라도 빠지면은 이제 그게 그 당에게 지지율 빠지는 당에게 타격을 주는 건데 근데 현재 상황은 그래도 탄핵의 여파로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 거는 확실하다. 뭐 그건 당연하죠. 네, 이거는 확실한 것 같고 그리고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하냐 아니냐가 탄핵에 찬성하냐 아니냐 하고 동의어는 아니잖아요. 탄핵에 찬성하더라도 민주당 지지자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탄핵 찬성층을 다 민주당이 어차피 흡수를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치고는 지금 민주당이 그래도 유리한 고지에 서 있고 그 반사이득을 누리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결국 이거네요. 한 50일 있으면 대선이잖아요. 민주당 지지자가 50일 동안 확 마음이 변해서 국민의힘을 지지하든지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가 확 마음이 변해서 민주당을 지지할 가능성은 거의 0. 그러면 결국 이제 무당층 지지 정당 없음, 지지 후보 없음 이거를 누가 많이 뺏어오냐? 그걸 그렇죠. 싸움이다. 중도층 싸움이죠. 이제 중도층 싸움인데 중요한 건 이제 지금 이 경선에 있어서는 어떤 상황이냐. 이 국민의힘 경선이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왜냐하면 민주당 쪽은 뭐 이재명 후보 뭐 확정일 테니까 뭐 그걸 단정 지으면 또 이제 김동연 후보나 김경수 후보는 상당히 화를 내겠지만 근데 하여튼 그런 걸 대세로 보잖아요. 근데 아니 화를 낼 걸 알면서도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갤럽 조사를 보면 앞서 소개해드렸던 이 갤럽 조사에서 특징적인 게 하나가 뭐냐면은 여전히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들은 윤심 영향을 받아요. 왜냐하면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인용에 대해서 앞서 소개드렸던 한국갤럽 조사입니다. 여기 보면 잘된 판결이다가 69%로 전체적으로 한 10명 중 7명은 수용을 해. 예. 근데 이제 중도층에서도 80%니까 중도층에서도 잘된 판결이다. 예. 근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70%가 잘못된 판결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 지지층의 여론인 거죠. 보수도 지금 56%는 잘못된 판결. 더 중요한 건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이겠죠. 아직은 국민의힘 지지층은 예. 윤심에서 못 벗어났어요. 헤어나지 못했어. 그래서 이게 본선은 모르겠죠. 본선은 분명히 중도층이 중요할 거예요. 근데 예. 이 경선만큼은 윤심 경선이다. 예. 자, 윤심 경선이다. 요거를 좀 볼게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새로운 길 찾겠다. 이기고 돌아왔다 한번 해주세요. 성대모사.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기고 돌아왔습니다. 3년 하나 5년 하나. 비슷한데요. 예. 나는 새로운 길 찾을 거고 이기고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제 입장 아닙니다. 어. 네, 제 입장으로 오해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자, 그래서 네. 말씀한 배 소장 얘기한 대로 뭐 윤심 경선 얘기도 했고 결국 사저 정치를 할 수도 있다. 요 가능성이 제기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여론조사가 하나 있습니다. 어제 이제 MBC의 의뢰로 코리아 리서치가 지난 11일에서 12일 했던 여론조사 결과가 어제 공개됐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측근이나 지지층에 대한 발언을 통해서 차기 대선에 영향력을 행사할지 물었더니 58%가 행사할 것, 34%는 행사하지 않을 것. 거의 그럼 60% 정도의 국민이 사저 정치를 하겠구나 이렇게 예상한 거고 그러면 그게 국민의힘에게 좋으냐 나쁘냐 여기에 대해서 57%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 긍정적 영향이 크다와 영향이 없을 것은 각각 18%. 영향 없을 것 18, 긍정적 영향 18, 부정적 영향이 57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리고 중도층으로 보니까 66%가 부정적 영향이 크다. 긍정적 영향이라고 답한 사람은 자 좀 보여주실래요? 예. 중도층 기준으로 하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별로 적네. 예. 어찌됐건 간에 10%에 불과했다. 중도층 중에서 긍정적 영향이다. 그게 이거 결과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아니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국민들이 이렇게 본다는 거잖아. 윤심에 가까워질수록 중도로부터는 멀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경선은 윤심 경선인데 본선은 중도 대선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다고 해서 드러내놓고 예. 특정 후보에게 또 드러내놓고 윤심을 이렇게 표시할까요? 안 할 거라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존재하는 거죠. 예.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윤심만으로 가면은 이건 대선은 예. 거의 어려워진다. 본선에서는 예.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아니 이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거 명백한 거 아닌가? 국민들의 생각 자체만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조건 국민의힘 대선 경선판에 들어온다. 그런데 그 결과 국민의힘 뭐 폭망이다 이거잖아요. 네. 수치상으로 국민들이 뭐 실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거는. 근데 그렇죠. 본선에서는 어렵다. 어. 윤심이 개입할수록. 예. 네. 아니 경선도 마찬가지 아닌가? 그럼 윤심이 개입해서 윤심을 등에 업고 된 경선 후보가 본선에서 버티겠어요? 이 여론조사 결과대로 하면? 근데 경선까지는 통과하는 데는 윤심이 필요할 거다라고 또 생각을 하는 거고 아까 전에 이제 배 소장님 또 지적을 하셨지만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 한국갤럽 조사에서 잘못된 판결이다라고 탄핵안에 대해서 평가를 한 게 70%잖아요. 지금 네. 그건 우리 저희가 안 했어요. 예. 했어. 읽어줬어. 아까 전에. 읽어줬어. 네. 근데 이게 집중해 사실 주시고. 국민의힘한테 안 좋은 게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높은데 70%의 지지자가 탄핵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예. 민주당하고 격차가 벌어져 있는 상황에서 70%가 반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말인즉슨 국민의힘은 어느 정도 지지했던 사람이 이탈했다는 거예요 밖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남아 있는 그 소금이 그 염분이 더 짜진 겁니다. 예. 예, 그런 상황에서 윤심의 그 덕을 입고 경선 후보가 됐다는 거는 반비례죠 거의. 예. 본선 경쟁력하고는 반비례되는 그러네. 것이다. 근데 윤 전 대통령은 일단은 후보를 특정 주자를 지지하기보다는 예. 지금 판을 조성해 놨죠. 살짝 빠졌어요. 판을 조성해 놓고. 예. 나경원 의원이나 이쪽에 대해서 출마를 독려하고 이런 것들이 뭐냐. 4강 안에 비윤 최대한 몰아내라. 친윤으로 덮는 그러니까 특정 주자를 밀어서 몰아주는 게 아니라 예.
친윤으로 덮고 그다음에 만약에 비윤 주자가 4강 안에 진출을 하면 예. TV 토론이나 이런 거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주말에 이번에 어떤 주자는 좀 점잖게 있을 것이고 친윤 주자 중에서도 어떤 주자는 맹공을 하겠죠. 비윤 주자를. 이렇게 판을 이미 짰기 때문에 당분간은 특정 주자를 밀지는 않을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의 개입 방식은 이제 판짜기. 그럼 나 지금 짜놓은 것 같아요? 지금은 일단 4명 누구 될 것 같아요? 4명이요. 예, 괜찮아요. 뭐 틀리면 뭐 할 수 없지 뭐. 예. 4명. 예.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의 그 의도가 적중하면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나경원 이렇게 되겠죠. 적중하지 않으면 나경원 자리에 안철수 뭐 이렇게. 네. 그래요. 우리 저 배 소장은 아니 뭐 대동소이해요. 왜냐하면 그 지금 뭐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뭐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대체로 그렇고 뭐 수치를 말씀을 안 드립니다만 그래서 중요한 게 우리가 뭐 이렇게 뭐 상투적인 분석을 하면은 정치적 배수진은 안 됐잖아요. 근데 그래서 등장하는 게 이게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보수층에서도 알아. 그래서 한덕수 차출론이 나온 게 한덕수가 좋아서 한덕수를 원해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윤심으로 안 된다. 그러면 한덕수는 윤심일까요? 윤심이 아닐까요? 아니에요. 왜요? 한덕수가 탄력을 한덕수 권한대행이 탄력을 받는 거는特심이에요.特심. 뭔 심이요? 트럼프야. 오 마이 갓. What happened? 아니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왜 내가 왜 중요하냐면 아무 영어나 짓거리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말입니다. Hey man. 미스터리하네요. 근데 이제 한덕수 권한 대행이 부상되는 시점을 보라고요. 시점이 대체로 10일 전후잖아요. 그죠? 그거 트럼프 대통령 통화 때문에 떴다? 통화야. 근데 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빅데이터 분석을 하셨는데 이걸 좀 진작에 들었어야 되는데 통화를 못했네요. 우리 배준 작가하고. 근데 이제 이 빅데이터로 썸 트렌드로 분석을 해봤더니 3월 30일부터 4월 13일까지예요. 응급량을 트럼프와 이재명 후보하고 비교를 했어요. 트럼프 10만 8,520건, 이재명 4만 1,114건. 트럼프가 더 많아요. 2배 이상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덕수를 윤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特심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프레임이 탄핵이나 내란으로 가 있으면 이 대선은 안 봐도 비디오예요. 그런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한국 갤럽이 지난해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자체 조사로 무선 가상번호 전화 면접 조사 실시한 결과인데 이거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나와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자국의 경제, 무역, 안보 등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지 한국 43개국을 대상으로 한 조사예요. 한국이 88%로 전 세계 1위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최근에 부상되고 급부상한 이유는 윤심이 아니라 특심이다. 그래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분석? 트럼프 전 대통령 죄송합니다. 트럼프 대통령하고 통화한 것 때문에 떴다는데. 근데 그걸 이제 바라보는 사람들이 원래 어떤 성향이었는지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 좀 국민의힘 쪽의 우호층 입장에서는 그렇지 한덕수 총리가 통상 전문가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뭔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는 거고 그런데 이제 원래 국민의힘이라든지 윤석열 정부라든지 한덕수 총리의 부정적이었던 쪽은 아니 그냥 그 관세 전쟁에 충실히 대응할 것이지 나가요 안 나가요 물어볼 때 왜 즉답을 피하고 그리고 즉답을 피했다는 걸 왜 언론에 흘리냐 이거는 지금 제밥에 지금 마음이 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니까 사람이 보기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수행킴 어떻게 봐요? 근데 한덕수 총리가 그 요즘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올랐잖아요. 올랐죠. 근데 이거를 이제 잘 보시면 할 거예요, 되는 게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어디서 왔느냐 그 지지율이. 다른 주자들이 누군가 빠졌을 텐데 한덕수 총리가 올라가면서 누가 빠졌느냐. 그걸 보면은 한 총리가 어디 쪽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지 알 수가 있죠. 그래요? 여론조사 결과 보고 그 답을 찾아봅시다. 배 소장님 여론조사 나왔죠? 처음으로 들어갔네. 한덕수 총리가요? 그렇죠. 이게 이제 이게 글씨가 너무 작다. 요거는 김수민 평론가 좀 읽어줘. 이게 노안이 와가지고 제가. 뭐 구체적인 이유까지 안 밝히셔도 됩니다. 이게. 자 이거 볼까요? 여야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여야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리얼미터에서 조사를 했고
이게 날짜하고 예. 조사 기간이 4월 9일에서 11일. 예. 앞서 조사 에너지 같아요. 경제신문으로 그렇습니다. 리얼미터가 앞서 조사 같아요. 무선 자동 전화 네네. 자동 응답 조사 100% 하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1위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가 48.8%,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국민의힘 후보죠. 10.9% 2위였고요. 3위가 한덕수 총리입니다. 처음으로 등록된 거라서 예. 8.6%, 한동훈 후보, 한동훈 전 대표 6.2%, 홍준표 전 시장 5.2%,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3.0% 이렇게 나와 있고 안철수 의원 2.4%이 정도 순인데 이걸 보면 한덕수 8.6% 이게 어디서 왔는지 어디서 딱 왔는지 보인다. 근데 딱 눈에 띄는 게 김문수 전 장관이 16.3% 전주 예. 16.3%에서 10.9% 여기서 5.4가 빠졌어요. 그렇죠. 많이 빠진 거죠. 거의 3분의 예. 2 수준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한덕수 총리의 이 지지율은 예. 김문수 전 장관으로부터 온 것이 상당히 많다. 그리고 홍준표 전 시장도 1.9% 포인트가 빠졌어요. 예. 예, 이걸 감안했을 때는 친윤층, 탄핵 반대층 쪽의 지지도가 한 총리에게 많이 이전을 했고 예. 사실 무당층이나 이쪽에서의 이전된 거는 많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진짜 이제- 해보니까 김문수 후보, 홍준표 후보 빠진 걸 더하니까 7.3 거의 한덕수 후보 지지율 비슷하거든요. 그렇죠. 그럼 친윤에서 예를 들면 친윤 후보들 친윤의 표심이 그 안에서 좀 이동하고 있다. 분산 투자로 가는 거죠. 근데 저는 단순히 친윤으로만 보이지는 않아요. 예. 그러면은 친윤으로만 본다 그러면은 뭐 어느 한 후보가 완전히 푹 꺼졌을 수도 있는데 예. 그렇게 보기는 힘들죠. 이제 김문수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었는데 예. 오히려 이제 한덕수에 대한 기대감이 넘어가는 이유는 저는 단순히 후보 개념으로 안 봐요. 그냥 한덕수만으로 좋아할까 사람들이 그거보다는 예. 저는 일단은 이걸 이제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는 후보가 과연 있느냐 없느냐 예. 사실은 안 보이죠 잘 지금 현재 상태로는 예. 그래서 누군가에게 한번 기대를 거는 차원에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한덕수인데 그 우리 김태현 앵커도 알 거예요. 92년도 미국 대선에서 사실 아버지 부시가 현직 대통령이었어요. 스튜피드 이코노미 하시려고 그러는구나. 아니 근데 재선에 도전하는데 졌어. 그때 사실은 전쟁도 이겼는데. 걸퍼전에 그걸 알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 대선의 프레임이 전환됩니다. 예. 전환돼서 그때 문제야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프레임이 전환될 수 있는 사람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 유일할 거예요. 근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좋다 또 적임자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예. 왜 한덕수에게 집중하는가는 그런 현상 때문이에요. 경제 통상. 그래서 그때 538명의 미국 선거인단 중에서 370명을 클린턴이 가져가요. 예. 사실은 그게 거의 낙성을 하는 겁니다. 낙승했지. 왜냐하면 아버지 부시가 쉽지 않고 그때 이 로스페로까지도 예. 이 출마를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 그때 프레임이 이제 전쟁 안보에서 경제로 전환이 됐습니다. 미국 중산층이 급격히 지표가 떨어지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도 그런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이제 희망 회로가 한덕수 권한 대행을 통해서 작동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프레임 전환의 그 결과가 예. 이재명에서 한덕수로 표가 옮겨가는 게 아니라 김문수에서 한덕수로 옮겨간 거 아닌가. 좀 이념적 보수의 어허. 방점이 찍혀 있었던 국민의힘 지지층이 예. 경제 통상적 보수로 간 것은 그러면 결국에는 아직까지는 국민의힘 표밭을 분할한 수준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 수민킴 얘기대로 하면 한덕수 권한대가 완전히 확 뜨려면 이재명 후보 표도 좀 가져와야 된다. 그것은 힘들더라도 무당층 표를 가져와야 될 텐데 아니 근데 이제 아직까지 그렇지 않다. 우리가 아까 봤던 건 다자 대결이잖아요. 근데 예. 리얼미터가 양자 대결도 발표를 했어요. 예. 근데 양자 대결에서 이재명 후보와 격차가 제일 작은 건 또 한덕수예요. 그래요? 예. 그 점도 저는 그 현상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네. 근데 문제는 다 더하니까 야권 후보 통합 55, 여권 구여권입니다. 국민의힘 후보 통합 38.6. 이러면 뭐 17% 차이 나면 뭐 어쨌든 뭐 선거로 50일 남았으니까요. 어떻게 되는지 보시고 제3지대 얘기 좀 해볼게요. 이게 재밌는 걸 하나 했네요. 갤럽이 3자 대결. 이재명 그다음에 이준석은 상수로 놓고
국민의힘 후보들은 돌렸어요. 여러 명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다. 그랬더니 거의 비슷하네 수치가. 예, 그죠? 이재명 후보는 40%, 44, 45.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는 누굴 넣더라도 뭐 27, 89, 25, 29 사이. 이준석 후보는 11, 14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게- 3자 대결로 가면은 주자로서 나온다는 이 얘기. 결과 설명하는 것이 네. 개요를 이야기 드려야 돼요. 한국갤럽이 세계일보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 10일, 11일 실시한 무선 가상번호 전화면접 조사 결과인데 네. 결과적으로는 국민의힘 후보만으로 힘이 붙이잖아요. 그죠? 네. 이준석 결합이 될까? 아하. 또 이게 이제 우리가 단일화가 됐을 때 1 플러스 1이 2가 될 수도 있지만 2.5가 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제 이준석 후보와 단일화를 하는 것은 보수 연합을 하는 것은 상당히 또 이벤트가 될 거예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과연 이준석 후보가 응해주겠냐. 지금 이준석 후보는 선을 탁 긋고 있죠. 그렇죠. 단일화 없다. 없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이 가까워지고 이준석 후보의 몸값이 상당히 또 더 올라가고 예. 또 국민의힘으로서는 태도가 또 확 바뀌어서 우리에게는 이준석 후보가 필요하다. 예. 또 한 번의 세대 포이론 필요하다. 준스톤 플리즈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예. 준스톤으로서도 이준석 후보로서도 본인으로서도 뭐 최근에 이 정치 일정에서 보면 그렇게 순탄하지만 않았잖아요. 예. 그런 어떤 전환점으로서의 돌파구를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이 가능하겠냐를 이제 보여주는데 지금 보면은 그래도 이준석 후보가 3자 대결을 할 때 예. 10% 이상이에요. 알겠습니다. 어. 아니 이 연관해서 보수 반명 빅텐트 얘기 나오잖아요. 네. 그거 어떻게 보세요? 가능할 것 같아요? 이 수치로 보면? 근데 빅텐트라는 게 네. 국민의힘하고 제3지대를 다 합쳐가지고 그렇죠. 예. 그러면은 사실 1 더하기 1이 2가 안 되는 경우가 정치판에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1 더하기 1이 1.5거든요. 예. 근데 이 경우는 1.2까지도 떨어질 수도 있다. 그래요? 예, 그 저는 제3지대를 하겠다는 사람이 예. 어느 두 당 중에 한 당하고 연대를 하겠다라고 하는 순간 그건 제3지대가 아니게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런 식의 빅텐트로 과연 이길 수 있는가? 예, 이거는 결국에 패배 공식이죠, 사실. 알겠습니다. 오늘 배수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배종찬 소장,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